미안하다. 새벽 5시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밤잠을 설치며 뒤척이다가 문득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커피를 끓이려고 부엌으로 향하던 중 찬장 위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와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 당시 25이었던 제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분의 환한 미소와는 대조적이었죠. 참 못된 자식이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였어요. 또 잠 못 잤어요? 응, 좀 그러네. 계속 그러시면 몸만 상해요. 그분도 이제 편안히 쉬고 계실 텐데. 아내는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결혼 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저 그분이라고만 했죠. 여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그분이 우리 집에 처음 오셨을 때가 기억나거든. 40년 전 1985년. 얘야, 이분이 앞으로 우리 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아버지의 소개에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15살 사춘기라고 하기엔 너무 상처가 깊었던 나이였죠. 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거든요. 안녕 상호야. 나는 정미라고 해. 앞으로 잘 지내자. 그분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떨렸을까요? 남편의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호야, 인사는 해야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녀석이. 괜찮아요, 여보. 그분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도 처음이라 어색해요. 그분은 그날부터 조금씩 집안일을 시작하셨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차려주셨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야, 밥 먹어라. 배 안 고픕니다.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잘할 나이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한테는 어머니가 있거든요. 그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걸 봤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싶었어요. 그분의 마음을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도 어렸잖아요. 엄마를 잃은 상처가 깊었을 때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분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새 가족이 되려고 애쓰시는데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른이 다 되어서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는 게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보통 좋지 않은 일이죠. 여보세요? 아저씨, 저 김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유품 정리하다가. 예, 말씀하세요. 편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아저씨 앞으로 된 겁니다. 아버님이 직접 쓰신 것 같아요. 편지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한 달이 흘렀는데 왜 이제야 발견된 걸까요? 지금 가져다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경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편지를 남기셨대요. 나한테. 편지를? 1시간 후 김 변호사가 낡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들 상호에게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더라고요.
아마 오래전에 써두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열어볼까요? 민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 2장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아들 상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게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정민은 너의 새엄마가 아니다. 너의 친엄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 읽은 것 같아서 다시 봤어요. 너의 친엄마다. 이게 뭐예요? 민경이가 제 어깨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너를 낳고 기르던 그 시절 우리는 정말 가난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웠지. 그때 정미가 말했다. 자기가 잠시 집을 떠나 있겠다고. 너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여보, 상호가 다칠까봐 무서워요. 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정민은 울면서 말했다. 자기가 너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 떠나는 거라고.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고. 편지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아니,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7년 후 내가 빚을 다 갚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웠을 때 정미가 돌아왔다. 하지만 너는 이미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었지. 특히 엄마에 대해서는. 상호 아빠, 제가 새엄마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이가 상처받은 것 같아서. 정민은 그렇게 말했다. 자기 친아들에게 새엄마라고 불리는 것도 괜찮다고. 내가 덜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정민은 너의 친엄마면서도 새엄마 역할을 했고 나는 너무 비겁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구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이도 옆에서 먹먹한 표정으로 있었고요. 그럼 그분이 내 친엄마였다는 거야.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췌장암 판정을 받고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해보니 제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1995년. 아, 정말 왜 자꾸 간섭하세요? 당시 30살이었던 저는 또 그분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면 항상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상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하면 어떡하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남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그분의 얼굴이 순간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모른 척 했어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인데. 아들이요? 진짜 아들이 있으시면서 그분은 아이가 없으셨어요. 저만이 유일한 자식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날 밤 제가 방에서 잠들려고 할 때 복도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우시는 소리였어요. 아버지가 위로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렸고요. 여보, 상호가 저렇게 말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그냥 그 아이한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나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후회되네요. 어머니, 그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도 다 빠지시고. 상호야,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 저 편지를 읽었어요. 그분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편지? 아버지가 남긴 편지요. 진실을 다 알았어요.
그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부축해 드렸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을 제대로 부축해 드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상호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참고 사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많이 차가웠습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새엄마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곁에 있고 싶었어. 어머니, 내가 나를 밀어내도 차갑게 대해도 그래도 같은 집에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은 평생 이렇게 펑펑 운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아니야, 상호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더 아플까봐 그랬던 거야.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그분과 아침을 함께 드시고 저녁에도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 제가 어렸을 때요. 진짜 어렸을 때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내가 3살 때였나?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유치원에 못 갔지. 그래서 집에서 같이 놀았는데 기억 안 나요. 너는 종이 비행기를 접어달라고 했어. 그래서 신문지로 커다란 비행기를 만들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하루 종일 날리고 다녔어. 정말요? 그때 내가 그랬어. 엄마, 나중에 비행기 타고 엄마랑 여행 가자.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셨어요. 많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기침이 좀. 의사 선생님을 불러봤더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라니, 이제 막 진짜 엄마를 만났는데 또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경이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 많이 안 좋으세요? 응, 의사가 길어야 1달이라고 하더라고. 민경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아들로서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날 병원에 가서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글쎄, 별로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집에 가서 내가 직접 밥 한번 해주고 싶어. 너한테. 어머니,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잔치국수, 그거 한번 끓여주고 싶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루 정도는 외박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단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주말 그분을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제대로 된 하루를 보내는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그분이 부엌에 서서 국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손이 많이 떨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혼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상호야, 옛날에 내가 이 잔치국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잘 기억 안 나요. 5살 때인가 하루에 2번씩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점심에도 해주고 저녁에도 해줬지. 정말요? 그때는 재료가 부족해서 계란도 하나씩만 넣어줬는데 오늘은 2개씩 넣어줄 거야. 그렇게 어머니가 끓여주신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 맛,
이 따뜻함이 분명히 제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거든요. 맛있어요, 어머니. 정말? 네, 정말 맛있어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저녁 시간, 우리는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들춰봤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내가 돌 지났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이야. 사진 속 어린 제가 그분을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분도 정말 행복해 보이셨고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그만해, 상호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상호야,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뭐든지요. 내가 죽으면 너무 자책하지 마. 알았지? 어머니, 난 행복했어. 정말로. 비록 내가 새엄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어머니는 왜 그렇게 착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상처받은 아이였으니까.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방에서 잤어요. 어머니 옆자리에서요.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 잠 안 와요? 응,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 저도요. 상호야? 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로부터 보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상호야, 고마웠어.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상호 씨 어머니가 맨날 아들 자랑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착한지. 그분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상호 씨가 결혼하셨을 때예요.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착하다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이 평생 저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제가 그걸 몰라봤을 뿐이지.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려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셨던 꽃을 갖다 드리고 가끔은 잔치국수도 끓여서 올려드려요. 민경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고 계시네요. 너무 늦었지만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시고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알았어요. 당신이 평생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미소로요.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보호하려다가 오해를 만들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효도를 못했다는 후회, 진심을 전하지 못한 아쉬움.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전화를 드려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했다는 것도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가족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